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시는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체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본체형 거부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이 회사의 서무주임이었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한다라는 건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우리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건물을 관리해주는 회사다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기존 용역업체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 서무주임을 고용승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로자는 이 회사하고 최초로 처음 서무주임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2008년 6월에 입사해서 8년 가까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7년 4월 1일 이 회사가 이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고용이 승계돼서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용역업체에서 8년 정도 일을 해봤지만 또 우리 회사랑 맞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우리가 시용계약 체결할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본채용 거부됐죠. 만약에 본채용이 됐다면 여러분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용에서의 전형적인 문제 상황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저번에 판례에서 살펴보셨던 5분 판례에서 살펴보셨던 시용계약이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이건 성립했죠. 왜요?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했거든요. 성립한 경우에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본채용 거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왜 본채용 거부가 됐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왜 점수가 미달했냐? 근태 때문에 미달하게 됐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이 회사에서는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초번 근무는 뭐냐면 새벽, 그러니까 오전 6시에 나와서 3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건물 관리하면은 여기 누가 주로 일하실까요? 경비원 분들, 아니면 청소, 미화 여사님 분들, 그리고 뭐 시설 이렇게 봐주시는 시설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9 to 6를 일하지 않죠. 왜냐면 건물이 이제 6시에 딱 셧다운을 하는 게 아니라 24시 가동하는 건물이라면 계속 거기에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경비나 시설 기사님들은. 그래서 교대제로 일하는 그 근로자분들이 식사하거나 취침하는 요 휴게 시간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무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초번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도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서무주임은 굳이 나올 필요 없어. 기존에는 연차로 대체해서 쉬었었어요. 공휴일인데 왜 연차를 대체합니까? 여러분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부터 지금처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었던 건 아닙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화되기 전에는 공휴일에도 일을 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쉰다? 연차 쓰고 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승계되고 나서 이제 회사가 그래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라야지 공휴일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어때요? 나 기존에 연차 썼고 내가 공휴일에 일 안 해도 문제 없는데요?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근로자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완전 신입이 아니죠? 이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쵸?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문제 없어요 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때요? 괘씸죄를 묻죠. 5월에 원래는 근로자가 초번 근무를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외출하고 했었거든요. 아기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 딱 데려다 줄 시간이잖아요. 그때 잠깐 외출했었는데 어떻게 한다? 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시부터 3시까지 딱 다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공휴일에 안 나온다며.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이것도 다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때요? 더 강수를 둡니다. 초번 근무를 아예 하지 않아요. 외출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근태에서 점수가 깎여서 본채용 거부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땐 어때요? 그래도 뭐 근로자가 심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인데 특이사항 여기 앞에서 놓치실 수 있을 텐데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다? 1살과 6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걸 육아기 근로자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냥 혼자 1인 가구로 지내시는 분이랑 1세, 2세 이렇게 한참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랑 아니면 결혼을 했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근로자랑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겠죠. 이때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뭐를 살펴봐야 된다? 이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를 과연 다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본채용 거부, 시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거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는 뭐예요? 해고. 해고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다만 시용은 뭐예요? 애초에 적격한 자인지 보려고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해고보다는 좀 넓게 인정돼요. 정당한 사유가 좀 더 넓게 인정이 되는 게 뭡니까? 합리적인 이유. 아무리 해약권이 유보됐어도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근로자는 우리랑 안 맞습니다 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만약에 육아기 근로자라면 뭐를 해야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다 잘 이렇게 꾸리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배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가 근로자를 어디까지 배려해야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근로자마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여도 예를 들어서 뭐 17세, 19세 자녀가 2명 있는 근로자랑 지금 우리 이 사실관계 근로자처럼 1세, 6세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랑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쵸? 그리고 1세, 6세의 자녀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이 육아를 완전히 도와주셔요. 전담으로. 그러면 어때요? 또 상황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부부가 오히려 둘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또는 부부가 아니라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모두 본다. 사업장의 규모나 인력 운영 여건. 여러분 아무리 근로자가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근로자 한 명이에요. 그럼 어때요? 좀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막 1000명, 2000명 규모의 대기업입니다. 더 배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나 인력 여건 그리고 그때 근로자를 배려하기 어려운 뭔가 다른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종합하여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된 육아기 근로자랑 시용계약을 체결할 때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인지는 뭘 봐야 된다?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배려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배려 의무 얘기가 나온 건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근로자 몇 년 일했다고요? 기존 용역업체에서 8년 일했어요. 여러분 8년이라면 시용계약 체결했다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업무 수행은 괜찮은데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아기 근로자여도 업무 수행 태도나 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때요?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뭐예요? 업무 수행 태도 문제가 없다면 이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볼게요. 참가인이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왜 참가인이 되냐면요. 이 근로자가 진노위랑 중노위를 거쳐서 어떻다? 소송이 온 겁니다. 중노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근로자가 이깁니다. 그럼 근로자가 이겼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건 누구예요? 회사. 그럼 이 중노위 판정에 대해서 회사가 소송으로 다툴 때 회사와 중노위 위원장이 당사자가 되고요. 근로자는 중노위 보조 참가인이 됩니다. 그래서 참가인이 근로자는 종전에 일할 때 자녀 양육 문제로 아예 면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승계된 이후에는 어때요? 승계된 이후에도 잠깐 애기 유치원집 데려줘야 되니까 나갔다 올게 허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이 서무주임과 같은 9to6 근로자는 공휴일에는 연차를 써서 아예 일하지 않았고요. 이 서무주임도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이제 와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시키려고 했냐라고 했을 때 먼저 초번 근무는 순찰하거나 이 식사 시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거를 좀 고려한다면 그게 아니어도 공휴일 근무 횟수나 빈도 또는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연차나 외출을 허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충분히 근로자한테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배려할 여지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연차 사용 여지를 미리 그냥 앞으로 연차 쓰지 말고 공휴일에 나와. 근데 근로자가 공휴일 안 나오니까 어때요? 앞으로는 너 외출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일가정 양립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공휴일에 안 나오고 초번 근무 안 한 것을 이유로 업무 수행 능력은 어떻다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초번 근무 불이행이나 이 무단 결근을 이유로 근태에서 점수를 감점해서 70점 미담으로 결정된 거는 그건 뭡니까?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의무는 어때요? 지금 1세 6세로 되게 크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갑자기 이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일해왔어요. 그거를 갑자기 바꾸어가지고 공휴일에 유치원 애기 안 가는데 누가 데리고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로 인한 근로자의 어떤 불이익, 피해는 큰데 반해서 회사가 이 근로자를 꼭 공휴일에 일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어떻다? 크지 않다. 왜요? 기존의 서무주임 공휴일에 다 쉬어도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판례에서 기억하실 거는요. 본채용 거부는 원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합리적인 이유는 뭘로 많이 판단한다? 뭘로 많이 판단한다? 업무 수행 태도나 능력. 근데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라면 뭐까지 추가로 고려해라? 수행 능력, 태도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를 회사가 다 한 건지도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